나는 평생 흙과 함께 살아온 사람이다. 논밭을 갈고 마당을 쓸며 손에 흙 냄새가 배어있던 세월이 내 삶이었다. 매일같이 흙과 땀으로 엮인 하루를 보내며 나는 땅이 주는 기운을 몸으로 배웠다. 삶이란 그렇게 묵묵히 쌓아가는 거라고 믿었다. 그래서였을까? 누군가 식물이 운을 바꾼다고 말하면 나는 웃으며 넘기곤 했다. 복이라는 건 말이지. 땀 흘려 일하고 제 할 일 다 하고 그 뒤에야 오는 거야. 식물, 그건 그냥 보기 좋으라고 두는 거지. 무슨 복까지야.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고 못내 아쉬운 듯 바라보는 이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한치 의심도 없이 그렇게 생각해왔다. 그 생각이 바뀐 건 60이 넘은 뒤였다. 살던 시골집을 정리하고 아내와 단둘이 작은 아파트로 이사한 뒤였다. 도시의 풍경은 깔끔하고 편리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웠다. 햇살은 들었고 구조도 나쁘지 않았지만 집안에 흐르는 공기는 무겁고 텅 빈 느낌이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고 하루가 시작되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아내는 부엌에 오래 서 있으면 머리가 아프다고 했고 나는 종일 몸에 눌린 듯한 피로를 느꼈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작은 식물 하나를 들고 왔다. 페페로미아라는 둥글고 작고 귀여운 잎이 달린 화분이었다. 이름도 생소했고 처음엔 그저 귀엽다는 말 외엔 떠오르지 않았다. 그 식물을 거실 구석에 조용히 놓아둔 날 밤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그날따라 유난히 깊이 잠이 들었고 아침 공기가 맑게 느껴졌다. 기분 탓이라 생각했지만 그 후 며칠이 더 지나자 확신이 생겼다. 집안의 분위기가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던 것이다.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조심스러웠던 시간이 언제부턴가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다. 아내의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나도 예전처럼 짜증을 내지 않게 됐다. 소소한 말다툼은 웃음으로 넘겼고 식사 시간에도 여유가 생겼다. 나는 매일 아침 식물잎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오늘도 우리 집 조금 더 환하게 해줘라. 처음엔 그냥 하는 말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정말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한동안 소식이 없던 거래처에서 갑작스레 연락이 왔고 자식들의 일도 조금씩 풀려가기 시작했다. 물론 모두 식물 덕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흐름의 시작점에 페페로미아가 있었던 것만은 분명했다. 나는 처음으로 생각을 바꾸게 됐다. 이 조그만 식물이 공간의 기운을 흔들어준 게 아닐까. 그때부터 나는 풍수라는 세계에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했다. 책도 찾아보고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으며 하나씩 배워나갔다. 풍수란 거창한 마법이 아니었다. 단지 기운의 흐름을 잘 살피고 조율하며 나와 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법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식물이 있었다. 나는 5가지 식물을 집 안의 중요한 자리에 배치했다. 그 각각이 내 삶에 맞닿은 기운을 부드럽게 흔들어주는 존재가 되었다. 첫째, 금전수. 이름부터 기운이 느껴졌다. 견과는 외부의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이자 집의 얼굴이다. 그곳에 금전수를 두었더니 묘하게도 공간이 정돈되는 느낌이었다. 두툼하고 윤기 있는 잎은 보는 것만으로도 든든했고
진기하게도 그 시기부터 큰아들의 사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기 시작했다. 작은 아들도 직장에서 연이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연이라 해도 이 모든 흐름이 식물과 함께 시작됐다는 사실이 의미 있게 다가왔다. 둘째, 페페로미아. 작은 동그란 잎들이 부드러운 기운을 만들었다. 거실 중앙에 두었더니 집안 전체가 한결 안정적으로 느껴졌다. 낮은 톤의 목소리와 잔잔한 대화, 따뜻한 시선이 오가는 시간 속에서 나는 다시금 가족이라는 울타리의 온기를 느꼈다. 매일 잎 끝에 맺힌 작은 이슬을 바라보며 마음도 함께 맑아졌다. 셋째는 천냥금 또는 돈나무라 불리는 식물이다. 초록 잎 사이 붉은 열매가 어찌나 앙증맞고 복스럽던지 나는 자연스럽게 동쪽 창가에 그 화분을 놓았다.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 자리라기에 적절하다고 느꼈다. 아침 햇살과 함께 반짝이는 식물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일은 내겐 또 다른 의미의 기도였다. 그 시간을 보내고 나면 하루가 덜 무겁고 조금 더 평온했다. 넷째는 틸란드시아. 뿌리 없이 공기 중 수분만으로 살아가는 신비한 식물이다. 나는 이 식물을 병에 담아 은은한 조명 아래 걸어두었다. 잡된 기운을 정화한다는 말을 듣고 침실에 두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날부터 잠자리가 달라졌다. 밤마다 깨던 습관이 사라지고 아침이 가볍게 느껴졌다. 심지어 오랫동안 불안정했던 혈압 수치까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 다섯째는 행운목. 굵은 줄기에서 싱그럽게 솟아나는 잎은 보는 것만으로도 희망이 전해졌다. 나는 이 식물을 따뜻한 기운이 도는 남쪽 식탁 옆에 두었다. 그 후로 식사 시간이 훨씬 풍성해졌고 가족 간의 대화도 자연스러워졌다. 별것 아닌 이야기에도 웃음이 피어났고 집안의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다. 이 식물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그저 초록을 더한 미적 요소가 아닌 공간의 흐름과 기운을 다스리는 작은 조율자였다. 위치와 방향을 고려해 놓은 것만으로 삶의 결이 달라지고 마음의 무게가 덜어졌다. 지금도 나는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식물 하나하나를 돌본다. 잎을 닦고 화분의 위치를 조금씩 조정하며 말한다. 오늘도 우리 집 잘 부탁해. 그 말 한마디로 하루가 시작된다. 풍수란 거창하거나 빠른 변화가 아니다. 조용하고 느리지만 분명히 흐름을 바꾸는 힘이다. 그 시작이 내게는 작은 페페로미아 한 화분이었다. 사람들은 큰 행운이나 기적 같은 변화를 원하지만 정작 삶을 바꾸는 건 작은 신호와 습관, 그리고 흐름이다. 식물 하나를 놓는 일은 그 흐름을 만드는 첫걸음이었다. 복은 어쩌면 자기 자리를 아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식물을 둔다는 건 내 삶의 방향을 조금씩 정돈해가는 일일지도 모른다. 여러분께도 조용히 권한다. 크지 않아도 괜찮다. 식물 하나를 자리를 살펴두어 보라. 그 안에 흐르는 기운이 어느 날 당신 삶 전체를 바꿀지도 모른다. 복이라는 이름의 미소가 그렇게 스며들어 올 것이다.